우리 아이가 지금 두 돌렸습니다. 1년 전에는 주로 하는 말이에요. 아빠, 엄마였는데 요새는 두 단어. 아니, 아니면 더. 아니라는 것은 뭔가 내가 권유했을 때 안 한다는 얘기고요. 더는 뭔가 더 놀고 싶을 때 더 달라.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두 돌짜리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이 자유의지에서 행동한 그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윤리적으로 비방도 받고 비난도 받고 또 법적으로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는 그 주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 라는 주제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 철학에서는 보통 합법직성이나 아니면 콩심도 판단, 탈심도 판단다는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만나고 행동하는 것들이 벌써 쓰기 전에 인류가 시작됐을 때 결정돼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인과율에 돌아가면요. 또 신학에 있어서는 신은 완전 무결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마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이 처음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인간은 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법적 처벌, 윤리적 비난 이 무슨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결정된 걸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결정된 걸로 법적 구속을 하고 비난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보셨나요? 거기서 보시면 프로레슬링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굉장히 그게 너무 과격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짜고치는 거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그렇게 재밌게 못 보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돼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좀 너무 그 감동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자유의지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은 좀 제외하고 물체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무엇인가라고 좀 협소하게 다운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내용이 단순해지는 거죠. 물체에 있어서 과학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방향성이 자유예요. 그래서 입자 하나 있었을 경우에 3차원 공간에서는 자유가 3이에요. 그 자유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체의 공간적인 위치가 바뀌는데 그 위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물체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결정해요. 마치 인간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의지가 결정하는 것처럼 모멘텀이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그리고 또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와 의지가 합한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이 물체가 다른 물체와 만나서 새로운 방향을 정할 때 그 방향이 과연 시간 이전부터 정해진 코스인가 아니면 얘가 우연히 이렇게 정해진 것인가, 자유롭게. 그런 문제가 물체에 있어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18세기 뉴턴 역학이 나오고 19세기 말 정도 됐을 때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현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과거 태초부터 아니면 미래까지 다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기계론적 결정론이에요. 그건 실제로 물리학 법칙에서 그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결정돼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제 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자라는 게 얼마나 작냐면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작은 원자가
그 원자들이 총 100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그 수소예요. 근데 수소보다 2000배 정도 작은 게 전자입니다. 이 전자로 실험했을 경우에 그때 어떤 발견을 했냐면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그게 전자가 입자이니까 마치 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여기서 관역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면 딱 탄착 지점에 도착하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통과하는 문을 놓으면 얘가 중간에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문과 상호작용을 해요. 다른 입자들과. 그러면서 얘 위치가 좀 바뀌어요. 좀 부도덕하게. 하지만 입자처럼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문을 두 개를 연이어 놓았을 경우에 얘는 마치 결론적으로 문 두 개를 다 통과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 즉 관측되기 전까지는 얘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다 그냥 확률적으로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상태가 결정되어 있을 때 그때 문을 통해서 그 탄착 지점에 갔겠지만 실제로 갔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문과 어떠한 인터랙션을 했다는, 즉 원인이 문이고 결과가 탄착 지점인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즉 19세기 말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즉 인과율을 따르지 않고 얘가 어느 지점에서 마음대로 고른다는 거죠. 선택지 중에서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자유로운 선택지 중에서 자기 의사에 합리적으로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는데 그 자유의지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물체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면 뉴턴의 역학은 무엇인가? 처음에 발사하면 마지막 어디에 떨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론적 입장이거든요. 그 결정론적 입장은 그럼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현대 그 컴퓨터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분자 동력과 모의 실험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자들 다 때려놓고 한 몇천 개, 몇만 개를 집어넣고 얘들을 뉴턴이언 역학으로 막 풀어줘요. 그렇다면 뉴턴이언 역학에서는 모든 입자의 초기 위치하고 그리고 모든 상태를 알면 과거와 미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한계상 알고리즘 차이와 또 컴퓨터 그 기계의 한계상 얘가 무한히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경로가 끊임없이 그 아주 작은 변화도 나중에 그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요. 그렇다면 이 결정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트레젝토리가 달라져도 경로라고 그러는데 경로가 달라져도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합을 하면 이렇게 좀 달라져도 그 물질의 기본 법칙을 만족하면 다 똑같은 답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자연에서는 그 같은 컴퓨테이셔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없이 수수점 무한대까지 나가서 자유롭게 결정되니까 결정론을 따르겠지만, 그렇지만 입자 하나하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얘가 다른 입자하고 충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의지에서 하나씩 바뀌어도 결과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같다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하고 물체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합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결정론이 다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보면 그 평형 상태, 이상의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물에 소금이 녹을 경우에 많이 녹는 것 같지만 무한대로 녹지 않고 어느 지점까지가 녹아요. 그런데 그 지점 이상,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 녹을 수 있는 이상이 녹아있는 상태가 있어요. 불완전한 상태. 이게 과포화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그 결정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물처럼 생겼던 것이 순식간에 샥 침전되면서 고체처럼 샥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즉 자유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 모여서 하나하나 되지만 그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는 그 미시적인 움직임이 하나의 결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최근에 경험했던 그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그와 같은 불평형 상태가 사람들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이 딱 터진 거죠. 그 터진 것을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현상이 쭉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분이 그 출발점이 됐지만 출발점이 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모든 게 거시적이라고 해서 미시적인 움직임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가? 다른 것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과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본다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완전한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분석 결과인데 1999년도에 어떤 와인숍에서 독일 음악을 틀어주고 와인숍에 프랑스 음악을 틀어줬을 때 독일 음악을 틀어줬을 때는 독일 와인을 많이 고르고 프랑스 음악을 틀어줬을 때 프랑스 와인을 많이 고른대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다면 배경음악이 과연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다들 자유롭게 자기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르게 자유의지가 간섭을 받고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자유의지, 우리 자유로운 선택을 얘기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를 다 정해놓고 그리고 다 주사위를 던지면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선택했다는 기쁨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모든 게 결정된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것이 될지 그걸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